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31일 화요일 아침, 5월의 마지막 날, 계절의 여왕이 이제 끝나가는 날에 마지막 날 여러분을 만나뵙게 된 증시각도기TV입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은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돌아갔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정리해 드릴 거는 없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미국 시장 정리할 게 없었는지를 알았는지 한국 시장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화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중국과 한국의 주식 패러티는 환율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서 원래 강세였던 원화가, 그저께 강세였던 원화가 추가적으로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화 강세와 합이 맞아서 외국인들 매수세도 주식시장에서 약 4,500억 원 가까이 정말 오랜만에 큰 폭으로 반 1조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들어온 것 치고는 시장 상승이 조금 약했다라고 느껴지는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어제 추가로 17원 60전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1280원까지 하던 원화가 1238원 60전으로 환율 급락 같이 폭등하였습니다. 이틀간에 무려 28원 40전이 가치가 폭등했어요. 어마무시한 날, 거의 3% 가까이가 이틀 만에 움직였다. 국가의 부가 3일 만에 3%가 올랐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이런 원화 강세는 아마도 외국인들의 원화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왜냐하면 어제 원화 거래가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186억 달러의 원화가 거래됐습니다. 20조가 넘는 돈이 환거래됐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20조. 네, 엄청난 거래가 있었고요. 결국은 이거는 사자 세력들이 있는 거니까, 국내 세력이 사자라기보다도 외국 세력이 샀고, 이거 생각보다 너무 원화가 강세네 이러니까 숏 커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손절 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무역 자금 빨리 마련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같이 덩달아 그러면서 상당히 큰 거래량을 기록했다. 근데 이제 어제 흐름들을 보면 원화 강세가 혼자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위안화의 강세와 더불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면 원화는 위안화와 연동되는 흐름들이 굉장히 높다, 연동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그 위안화가 6.72 하던 게 6.67로 가격이 급등을 하는 과정이 벌어지자 원화도 다시 1250원에서부터 쫙 빼면서 강세를 나타냈어요. 어제 차트 한번 흐름을 살펴보죠. 그 전날도 사실 상당폭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그 전날도 1260원대 막 이러다가 그게 이제 1230원대 가다가 이제 다시 1250원으로 정리가 됐고, 1250원에 거래를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 위안화 강세야. 그러니까 다시 또 빠바바바박 강세가 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1238원까지 왔죠. 자,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한번 너무 급등했잖아요. 너무 폭등을 했으니까 되돌림이 있겠죠. 항상 되돌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외국인들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 이거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외국인들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 근데 어쨌든 위안화 강세가 나타났는데, 위안화 강세의 이유가 좀 있어요. 어제 인민은행이 그동안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만 외국인이 채권을 매매할 수 있었는데, 중국 채권을, 근데 이제는 적격 외국 기관 투자자 QFII를 획득한 적격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은행 간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 직접 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에 대한 매입세가 확 커진 거죠. 채권에 대한 매입세가 확 커졌고, 그러니까 매입세가 커졌다는 뭐죠? 위안화로 달러를 교체했다는 거. 달러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위안화가 강세된 거고. 그러니까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어느 수준에서 좀 방어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위안화 약세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진짜 7위안도 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을 나타낸 것 같고, 이거는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다?
중국 경기 안 좋다. 이거를 드러내는 대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위안화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냥은 위안화를 안정시킬 수 없었으니까 외국인 다른 세력을 끌어들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무슨 말이냐? 중국의 성장률이 정말 더럽게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2분기, 그래서 우리 이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갈 우리 그 아주 깔끔한 이코노미스트, 외국 빈센트, 그래, 외국 이름이 갑자기 생각해. 빈센트 님하고 대담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까지 보내. 2분기 중국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마이너스 성장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아요. 그냥 4%대가 아니라 성장률을 조작하지 않으면, 야, 저렇게 해놓고 어떻게 성장이 플러스가 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안 좋고 저거 회복시킨다고 이제 돈 풀고 하반기에 아주 엄청난 활동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이동성을 가지고서 전년 대비 좋아진다? 저는 사실 그건 좀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상하이에 있는 각종 공장들이 다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2기호대를 받아서 제대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회복은 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른 게 얼만데, 공장이 안 돌아가고 정지됐던 게 얼만데, 이게 갑자기 성장률이 갑자기 빵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수를 썼고, 그럼 또 뒤집어서 우리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뭐든 하겠구나. 관시가 즐거워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 중국이 뭐든 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달러 지수가 101.36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올랐었던 103이 넘었던 건데 104까지 갔었죠. 101.36이고 유로가 1.0778, 이것도 1.03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로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엔화는 127.60으로 제자리에 있고요. 위안화는 말씀드린 데는 6.67입니다. 자, 그러면 원화가 얼마냐? 다른 통화 대비로도 강세냐? 그럼 진짜 강세죠. 달러만의 강세면 달러가 약세로 인해서 강세 나타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유로 달러가 1332원입니다. 1430원 깨지기에 2원 48전 남았어요. 그래? 그럼 자, 엔화하고도 비교해봐야죠. 엔화 9.68, 100엔당 968원 88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최근에 기록했던 원화 최강세 N1 최고가가 9.68이었습니다. 다시 거기까지 왔어요. 원화 강세라는 거죠. 원화 강세가 지금 나타난 게 분명히 맞다. 그러면 도대체 원화의 이런 초강세가 왜 이루어졌느냐 살펴보죠. 일단은 이게 제일 큰 이유 같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 수준에 대한 컨센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막 쪼그라들었을 때 막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릴 때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올려? 막 이러면서 야 진짜 블러드 형 얘기한 것처럼 3.5% 아니야? 야 3.5%하면 우리 어떻게 되지? 우리 조지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최근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3.5까지가 아니라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최근에 만들어진 컨센 중에 하나가 2.5에서 연말 FOMC의 기준금리가 2.5에서 2.75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 이거는 조금 또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5에서 2.75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리 0.50bp 이번에도 올리고 다음에도 50bp 올리고 그 다음에 6월 7월 올리고 그 다음 9월부터는 25bp 한 번 올리고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시장 컨센은 그렇게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위험자산 회피에서 위험자산 선호로 심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다 추가로 어떤 뉴스가 있었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일부 해소 가능성이 점차 높아졌죠. 6월 1일 날 이제 뭐 쇼핑몰도 열고요 한다고 하니 그럼 제로 코로나가 이제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커졌고, 신흥국 위험자산으로도 일부 자기들의 노출을 가지고 가기, 계속 회수하던 것을 가지고 가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채권 시장에 더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한국에서는 주식시장으로 어제 4,5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피어 앤 그리드를 통해서 현재 심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20일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익스트림 피어가 아니고 지금은 약간 피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잘 안 맞아. 제가 보니까. 딱딱 못 맞추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 그리드 인덱스 같은 걸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극점에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한국 시장은 중국 시장을 투자하기에 일종의 레버리지 또는 바로미터 시장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해결될 것 같자 아주 투자하기 쉬운 한국에 투자를 더 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국에 돈이 더 들어왔고 이것이 또한 다시 되먹임을 시키면서 원화의 강세로 넘어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 있는 정리는 아닌 듯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위험 회피하던 심리가 위험 선호로 바뀔 것이냐, 이게 기조적이 될 것이냐 라는 건데요. 위험 선호가 고개를 들었다는 것은 또 어디서 확인이 되는 대목이냐면 크립토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대였죠. 2만 8천인가까지 갔는데 31,649달러, 8.33%나 폭등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오늘 9.93%나 폭등을 했습니다. 네,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 위험에 대한 심리가 살아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위험 심리로 고고고 되느냐? 그러면 뭐 주식시장 단박에 한 2,800, 2,900 오르겠죠.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경계할 대목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인플레이션 요인이 살아있거든요. 자, 공급 적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전쟁, 하나는 전쟁 이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축이 약간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 여전히 확신은 못해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아니 우리가 확신 못한다고 시장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항상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인플레 요인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지금 WTI가 117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117.30달러고요. 올해 연말까지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90%를 금지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타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일과 스페인의 CPI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오, 뭐예요? 인플레가 성성이 살아있네. 유럽은 유럽은 인플레뿐만 아니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데 인플레 요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인플레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회 요인을 찾기 시작한 게 지금 며칠간의 상황, 이번 주 들어와서 지난 주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끈 달아올랐다. 이런 정도로 지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플레 요인은 그대로 살아있다. WTI 117이다. 이제 유가 어떻게 되냐? 2,000원 다 넘겠네요. 또 하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그 뉴스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로켓 지원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사실은 우리 샤를린과의 대담에서 제일 귀담아 들어야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공격 무기는 별로 많이 안 줬다. 수비 무기만 줬고 공격 무기 많이 안 줬다라는 얘기였었죠.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딱 들어왔었는데 이거는 지금 공격 무기인데 러시아를 공격하는, 그래야 전진을 하고 다시 고토를 회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거리 로켓 지원 계획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 추가적인 확산 장기화 가능성의 일부는 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도 이번 전쟁의 끝에 키는 누가 들고 있다? 결국 미국이 들고 있지 않겠느냐.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전쟁의 그 마무리 시점도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연준 인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메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향후 몇 번의 50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물가가 2%대로 내려올 때까지 50bp 인상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연말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네. 중립금리가 얼마인데? 2야? 3이야? 2.5야?
잘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 3이 될 수도 있고 3.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했고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긴축이 준비되어 있다. 시장은 올해 2.5% 기준금리를 전망하는데 이는 대체로 연준의 생각에 부합한다. 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장은 올해 2.5% 기준금리를 전망하는데 이는 대체로 연준의 생각에 부합한다. 아니,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면서요. 그럼 중립이 2%인가? 라는 생각을 하죠. 매파 아저씨가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그동안 며칠 동안 만들어졌던 위험 선호 심리가 쉽게 줄지는 않겠죠. 네.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너무 쫄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업계 소식까지 얘기 듣고 저 여러분하고 이제 오랫동안 오랜만에 라방이니까 라방답게 여러분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겠습니다. 자, 오전 9시 이후로는 요 라방을 못 보신다는 거. 네, 여기까지만 본다는 거. 자, 업계 소식. 삼성 핸드폰이 전년비 20%나 감소한 1,200만 대밖에 생산이 안 됐다라고 소식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테슬라 4680 전지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인텔의 팻 겔싱어 CEO와 면담했다는 뉴스도 타진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 기본적으로 TSMC가 뭐 엄청 잘하고 그게 당연히 잘하는데 뭐 아니 탈 공간이 있어야 추가로 타지. 버스가 탈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죠. 비집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쪽 버스가 속도가 어떻게 나지? 편안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버스 타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 버스 외에는 버스가 없으니까. 그게 삼성의 파운드리 버스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텔이나 이런 데를 만나야죠. 아무리 쪼그라들고 탑티어를 놓친 건 가장 애석한 일이긴 하지만 물량은 늘었습니다. 물량은 늘었어요. 아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자고. 투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저께 한 이틀 지연된 한국의 신용장고는 21조 6천억입니다. 조금 줄었다가 늘지는 않고 있네요. 그러나 이제 장이 올랐으니까 내일 모레 주말쯤에 신용장고 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장고가 아주 안 줄었기 때문에 완전 바닥이었냐는 뭐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 주변의 선수들이 다 주식 사고 있다. 제가 말한 선수들은 좀 많이 선수들이죠. 네, 그래서 주식 사고 있다. 이것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선수들 잘 따라하시면 손실이 적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각도의 TV와 함께라면 3년 후에 달라진 나의 계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년 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직 3년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 질의응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